이 PIR은 주택 그 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PIR이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하면 내가 집을 마련하는데 20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곡동 기준으로 그 84제곱미터 30평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면 지역 브리핑 발표를 맡은 김용주입니다. 저희 조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역 브리핑을 하기 전에 네오비에 그 간단한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영교시나 그 단합된 어떤 모습을 보일 때는 좀 그 구호 같은 게 좀 있었으면 해가지고요. 네오비와 함께 행복하게 더 멀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역 설계와 선정 이유 그리고 지역 분석을 입지 주거 상업 순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호객 노노하고 부동산 지인의 그 프롭테크 데이터로 마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프롭테크 데이터를 이용하면 그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해석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풀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마곡지구는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사용해가지고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고요. 강남 업무지구에서도 9호선 급행을 이용하면 26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도상에서는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역까지도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곡지구는 2014년에 서울 강서구에 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만든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입니다. 서울은 더 이상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신도시고요. 네이버에서 항공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눈밭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마곡지구거든요. 그럼 마곡지구의 입지가 왜 여기에 그 생겼을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마곡지구가 만든 사람은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그 고인이 되신 LG 구본무 회장님이신데요. 그분은 그 4조를 들여서 LG의 모든 계열사의 R&D 센터를 전부 마곡지구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라고 하고요. 이거는 LG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대단한 효과를 거둡니다. 보시면은 LG전자는 R&D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구미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쟁사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R&D는 특성상 이제 국내외에 석박사를 받은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위치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선호하게 됩니다. LG전자를 입사를 해도 한 2,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쟁사로 인력이 유출되는 걸 막지를 못했었어요. 보시면은 LG전자는 5시간이 걸리고 삼성전자 2시간, 하이닉스 1시간 반 해가지고 이게 왕복으로 치면은 10시간하고 3, 4시간 차이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애플의 그 R&D 센터장이 중국 팍스콘에 방문을 했다가 본사로 돌아가기 전에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그 LG 마곡지구에 있는 R&D 센터를 방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애플카에 그 LG 디스플레이 장비를 그 장착시키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왔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LG전자가 구미에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마곡의 주요 입주 기업 현황인데요. 10개의 LG 계열사가 들어왔고요. 이랜드, 넥슨 타이어, 그 다음에 S-오일, 롯데, 코오롱, 이런 그 주요 기업들이 R&D 센터들이 들어왔고요. 이 외에도 120개의 중견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형 오피스하고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1,500개의 연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주 근접에 대도시가 생기면은 단순히 대기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대기업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호텔 컨벤션이나 백화점 같은 상업시설 그리고 첨단 의료센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복지시설이라든지 공공청사라는 그런 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주거단지가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2014년도에 서울시하고 SH공사에서 마곡 엠벨리라고 SH 아파트 브랜드, 고급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15개의 단지를 분양을 합니다. 총 12,000세대인데요. 지금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인구 밀도를 비교하면 그때 마곡지구가 28,000이고 지금 이제 45,000인가 돼가지고 인구 늘어난 거는 지금 16,000이에요. 12,000세대가 공급이 된 거고요. 예, 여담이지만 이때 이제 그 부동산 호황기여가지고 그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입주하기 2년 전에 분양이 돼가지고 2014년도에 분양이 돼가지고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그때 정부에서 갑자기 이제 그 특별 정책을 하나 내면서 엠벨리를 분양받은 사람들한테는 향후 5년 동안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법을 하나 만듭니다.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30평 기준으로 4억 5천에 분양이 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7단지 기준으로 19억에서 2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분양받으신 분들은 약 1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양도세 한 푼도 안 내고 그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기존의 SH에서 만들었던 상량가 모양의 이제 그 아파트 단지들이고요. 마곡 엠벨리의 아파트는 이게 6단지인데 좀 울퉁불퉁하고 좀 뭔가 고급되게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다음은 마곡 공원 녹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에는 신도시를 만들 때 검단 신도시도 그렇지만 주거, 상업, 녹지 뭐 이런 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을 해서 굉장히 도시를 잘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살기 좋게. 마곡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50만 제곱미터의 서울 식물원이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마곡 식물원인데 50만 제곱미터의 마곡 식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곡 지구에서. 여기서 특이한 점은 LG 아트센터가 공원 한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운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이제 공항철도하고 9호선의 초입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센터 지역입니다. 네, 공원인데 여기에 이제 LG 아트센터가 들어섰고요. 이 LG 아트센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GS타워에 있었던 게 이쪽으로 이제 확장 이전을 한 거예요. 2배 크기로 지어졌고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라고 이분이 이제 설계를 했고 건립 비용만 2,556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쪽이 이제 9호선하고 공항철도 초입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하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예. 그래서 공연을 보고 바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 이제 지어진 거고요. 2동씩 16동이 지어졌고요. 홈앤 쇼핑하고 이제 마곡 엠벨리 아파트들이 이제 있습니다. 다음은 마곡 용지 비율을 좀 볼 건데요. 공원이라든지 학교 같은 기반 시설이 48.9%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은 주거하고 산업용지 위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업용지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2.3%인데요. 다른 신도시 상업용지 구성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적은 구성비입니다. 다음은 마곡 호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2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입니다. 이거는 마곡나루역하고 마곡역하고 이 지하 공간을 전부 잇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상에는 코엑스 2배 규모로 쇼핑, 업무,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마곡역 바로 앞에는 신세계 백화점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마곡 엠벨리 7단지가 가장 인접해 있어가지고 대장 아파트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반대편에는 LG전자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공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2번째 호재인데요. 가양 CJ 부지 개발입니다. 원래 이 양천역역 옆인데 원래 여기에는 CJ 물류센터하고 공장 부지가 있었어요. 이걸 다 허물고 지하 7층에서 지상 14층까지 지식산업센터하고 스타필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 여기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층으로 못 짓고 대신 지하를 7층까지 해가지고 지하를 많이 팠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고요. 지난주부터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린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마곡은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라는 거고요. 더 이상 지어질 신도시가 없다, 그 땅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LG는 그 마곡에 이제 텃밭을 두고 있고, 주거 수요는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공급은 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살기 좋은 그 녹지 비율을 가진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미래가 전망이 좋은 지역이고 제2의 코엑스하고 스타필드의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호갱노노 데이터로 마곡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프롭테크 데이터를 몇 가지만 이제 추려왔는데요.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순 인구 이동을 보면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보시면은 서울의 중심 쪽에서 그 외곽 쪽으로 또 서울 강서구 외곽 쪽에서는 새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고양, 김포, 서구 순으로 이동이 이렇게 그 흐름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마곡 쪽만 아니라 강남 쪽이나 다른 지역을 봐도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집값이 비싼 데서 조금 더 저렴한 쪽으로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거래가 가격 변동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방화동하고 마곡동하고 가양동이 그 비슷한 가격대로 이제 비율로 이제 올랐는데 마곡이 이제 가장 적은 비율로 실거래가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상승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마곡동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거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율이 같아도 비슷하거나 적어도 마곡동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오른 게 가격으로 치면 많이 오른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실거래가 가격 변동을 비율이나 가격을 적정하게 비교를 해보면 어느 아파트가 가장 비싼 아파트인지 그 동네의 비싼 아파트인지를 가격을 보지 않더라도 그 아파트 가격을 보지 않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학원가를 분석한 건데요. 발산역 그 밑에 쪽에 그 학원가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이 이유는 강서구의 자랑인 명덕외고가 여기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서인데요. 안타깝게도 명덕외고는 100% 기숙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아파트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음은 이제 분위지도로 본 실거래가인데요. 이 분위지도라는 게 뭐냐면 그 화면을 그 적절하게 조정을 할 때마다 이게 변하는데 딱 그 화면에서 4단계로 아파트 가격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상위 그 비싼 아파트들은 남색하고 주황색을 보이고 하위 한 70%는 노란색하고 회색 비율을 보이는데요. 지금 이 남색은 아까 얘기 드렸던 엠벨리 고급 아파트들, SH에서 만든 아파트들이 다 지금 남색을 보이고 있고요. 주황색은 원래 있던 아파트들이지만 역세권인 아파트들이 주황색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노란색과 회색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권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마곡지구인데요. 마곡지구 외에 지금 뭐 방화동이나 화곡동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상권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기존 상권들인데 이 마곡지구가 들어서면서 이 상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마곡지구에는 그 주요 상권이 마곡나루에 한 200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곡역에서 발산역까지 한 700개가 있는데 9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워낙 여기 이제 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도 다 여기만 가세요. 마곡나루역이나 마곡역 쪽에.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 때 보면은 음식점에 항상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직장인 연봉을 마곡동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곡동은 연봉이 5,2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면 주변 방화동이나 가양동 뭐 이런 데는 다 3천만 원대인데 여기 지금 마곡동만 5천만 원대예요. 이 연봉은 그 강남 지역하고 비교를 해도 높은 연봉 레버리지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연봉 탑을 지금 찍은 게 LG CNS나 LG 이노텍 이런 LG 계열사하고 대한해운하고 코오롱 이런 대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연봉을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지인의 데이터로 마곡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시장 강도하고 그 매매 시세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시장 강도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예요. 시장 강도라는 게 그 매매가가 높고 낮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강도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강도가 높다라는 거는 매매의 상승의 기울기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강도가 낮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장 강도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장 강도가 상승하면 이 매매가도 상승폭이 가팔라요. 근데 반대로 시장 강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 매매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강도라는 거는 매매가의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매가가 상승하고 하락할 때 그 기울기가 완만하냐 아니면 가파르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시장 강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온 데이터고요. 다음은 매매 거래량입니다. 지금 여기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곡선의 밑에 이제 색칠한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매매 거래량을 월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이게 다 마찬가지의 어떤 트렌드를 보이는데 작년 한 7월, 8월부터 해가지고 매매 거래량이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을 하회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회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바닥이 언제 끝날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역대 이런 바닥을 보인 적이 처음이었고요. 지금 보면은. 예.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전월세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에 전월세 월 평균 거래량보다는 거래량을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 지금 전월세 평균 거래량이 굉장히 높은 높은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다른 지역도 제가 보다 보면은 이런 양상을 보이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월세 위주로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포커싱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데이터는 PIR이라는 데이터인데요. 이 PIR은 주택 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PIR이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하면 내가 집을 마련하는데 20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곡동 기준으로 84제곱미터 30평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면 PIR이 36년입니다. 그래서 36년 동안 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마곡동에 30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는 고객분이 오셔서 매매를 할지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우리가 고객분한테 왜 집을 사야 되는지 이런 설득을 할 때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PIR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데이터로 이제 고객을 설득할 때 이제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데이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마쳤는데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